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956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기관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닥 지수 역시 539포인트로 하락 전환돼서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무섭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죽어있는 종목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 오늘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죽어있는 종목들에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CPR 종목이었던 서울반도체가 어제 5% 급등하더니 오늘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점점 심폐소생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오늘 CPR 종목도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 시장 역시나 오전 상황 팩토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1980선 이하 구간에서의 조정폭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FOMC 의사록 공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악재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잃은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전반적인 종목들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IT라든지 조선, 자동차, 또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크게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역시나 우리 CPR에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CPR 게시판을 통해서 심폐소생을 받았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5%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한 탄력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게임비라든지 컴투스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길을 팍팍 넣어야 에너지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용과 함께하는 우리 CPR에 대한 참여 방법은 전화와 게시판이 있죠. 전화는 3153-2611번 다시 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시판은 서울TV 오늘장 내일장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CPR 게시판이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셔서 현재 시장에 맞는 그런 분석과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이 좀 들어와 있죠. 어제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요.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더존비지온을 11,850원에 비중 50%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5월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주가가 급락을 하더니 계속 빠지네요. 거의 반토막까지 갔다가 얼마 전부터 서서히 올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마이너스 30%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올려주셨는데, 자, 일단 시청자분께서 상당히 좀 비중이 좀 많으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제 이제 마크로젠을 시편해드렸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어제 비중이 70%의 신용까지 쓰셨는데 오늘도 50%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좀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집중 투자에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항시 신중하게 매수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존비지온. 자, 저도 더존비지온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본 업체는 일단 기업용 IT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겠죠. ERP 관련 업체로서 코스닥 시장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온 이유, 자사주 처분이 되겠습니다. 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100만 주가 넘게 자사주 처분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계열회사에 대한 합병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최대주주 및 계열사가 7만 주 정도 장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빠진 게 아니냐 정도로 최대주주의 매수는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준비된 표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좀 보시면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냐의 차이가 서서히 다른 기타 업체들에 비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버전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가의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소프트웨어계에서는 내수 시장의 침체 문제로 인해서 큰 성장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타 업체들과는 다르게 어떤 실적에서 영업이익 측면들이 큰 폭으로 성장세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결과적으로 6,700원대의 신저가를 최근에 경신한 이후에 현재 서서히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큰 저항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어떤 포지션으로 주가의 흐름들이 전개가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월봉을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버전비지온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12,000원대의 고점 이후에 주가가 6,700원대까지 미들 때까지 음봉이 몇 개월? 6개월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락 진행형으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11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양봉 포지션이 떡하니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월봉 차트에서는 바닥에서의 첫 양봉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어떤 그 바닥을 다진 상황이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잠시 되돌아와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중기평선들의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가격권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 대기자분들은 한 8,000원 정도까지 눌러준다면은 눌림 매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후에 상승 시에는 서서히 비중 확대 전략으로 해서 12,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8,000원 이하 구간부터는 서서히 추가 매수를 취하셔서 최대한 10,000원 이하로 평단가를 낮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조금 더 롱런으로 홀딩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기 팍팍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득코인 CPR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적정 매수가를 잡아주는 추천도 해주시니까요. 정말 위험한 종목들, 생명이 위태로운 종목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S가 상장 첫날 급락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에 민감한 자동차 종목 하락세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금요일 38만 원에 이제 상장을 한 삼성 SDS가 이번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한 기관의 매수로 이제 상장가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만 6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장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시총의 차이도 이제 거의 한 5조 원 안팎으로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이제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주춤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또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도 충분히 좀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 뒤에는 좀 하락의 폭도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편입을 고려하실 때에는 기관의 수급을 꼭 파악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기아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등 이제 자동차주가 일제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하락에 대한 이슈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엔저 우려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뭐 정몽구 회장의 배임 혐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엔화 약세를 인해 좀 수출주를 중심으로 좀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원달러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몽구 회장의 배임에 관련된 부분도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과 뭐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것이라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뭐 단기 조정으로 좀 끝날 확률이 좀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한 9포인트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주들은 시세의 연속성이 좀 확보되지 않고 있고요. 또 주도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현재 시장은 좀 철저히 좀 수급을 파악한 뒤에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군들로 선별을 하여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서비스 업종에 좀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뭐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면은 좀 광범위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업종은 그 안에 또 많은 업종을 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업종이라든지 뭐 게임 업종, 뭐 교육 업종 등 이제 선택 범위 넓기 때문에 이들 업종들 중에서 뭐 중소형주들이 아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좀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 시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지욱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이오랜드와 엑사 ENC, DHP 코리아 그리고 NC소프트 네 종목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뭐 바이오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에서 얼마 전 인수를 발표하면서 뭐 화장품 원료의약품 전문 회사이고, SKC 뭐 전략적인 육성으로 뭐 원래 그 3사가 있었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다음에 바이오랜드는 맨날 만년 3위에서 앞으로 좀 그 양사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된 거로 보여집니다. 좀 낙폭 과대로 좀 보여지고요. 고가 대비해서 25,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반등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사이엔씨입니다. 엑사이엔씨는 뭐 LG가 그런 소속되어 있긴 한데 이세경영 실패로 한때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좀 구자극 그 전 대표이사가 복귀하면서 경영이 정상화가 됐고 실적도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1,200원을 좀 마지노선 잡으시고, 주가 변동폭도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끝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여튼 1,200원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최소한 그냥 1,500원대 정도 가볍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은 이제 DHP 코리아. 3,000원당 그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 안과용 점안제, 뭐 국내 최초로 일회용 인공 눈물을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기저에 먼저 그 제품들을 깔아놨고 그런 선제업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런 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률도 영업이익률이 뭐 3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뭐 내년도 PR을 따져봤을 때는 14배 정도로 예, 제약업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예, 고가 뭐 15,000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받은 지금 시점이 한번 예, 단기 베팅 해볼 만한 자리라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좀 이제 NC 예, 소프트입니다. 예, 3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4분기도 예, 나빠질 이유가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예, 쌍바닥 찍고 지금 주가가 예, 그래도 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 주봉 월봉을 보면 아직도 예,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내년도도 뭐 리니지 신작 그 리니지 2턴, 리니지 3죠. 그런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가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구간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예, 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엔터부터 해서 예, 뭐 그런 기술주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 김수현이 있고 예전은 뭐 배용준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예, 김수현이죠. 예, 뭐 김수현 효과가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예, 김수현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회사를 예,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예, 그 2분기, 3분기까지 굉장히 좀 실적해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뭐 내년도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뭐 PR을 따져봐도 한 17, 18배 정도니까 뭐 엔터주 치고는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에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류 전문 KNTV라고 그 케이블 TV 그런 일본에 있는 케이블 TV를 인수를 했는데 이쪽도 실적이 아주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 나고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연초 3%대 외국인 비중이 최근에 뭐 10% 가까이 좀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도 굉장히 좀 김수현을 예, 좋아하는 것 같고 예, 그게 뭐 중국인이 아닐까. 예, 중국 쪽 그 자금일 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 뭐 바닥 찍고 예,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3,100원대 뭐 저항 구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 ENG라는 회사입니다. 솔브레인, 얼마 전에 저 소개시켜드린 그 솔브레인, 예, 뭐 자회사로 있고요. 솔브레인은 소재 쪽이라고 하면 솔브레인 ENG는 LCD 및 반도체 검사 장비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솔브레인이 그런, 장비 쪽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사명도 예전에는 뭐 TSC 멤시스라고 예, 그런 회사였는데 사명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그 인수 이후에 좀 부실 같은 걸 다 털어낸 다음에 예,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모 회사 뭐 솔브레인 영업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예, 삼성전자, LG전자도 굉장히 좀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좀 굉장히 부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종을 좀 기대해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랜 바닥권 횡보 후 최근에 예, 이제 뭐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 900원대만 안 깨지면 예, 꾸준히 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하면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모성 IC 소켓 제조사인데 이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한번 수주를 했다가 공백이 있는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함없이 1년에 10%, 20% 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올해 들어서 또 급성장을 한 게 그 주가도 예, 올해 연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 오른 이유를 보면 SSD라고 그 하드디스크 대신에 뭐 낸드 플래시 집적한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는 예, 네. 많이 쓰이고 있죠. 그걸 쓰게 되면 굉장히 좀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예,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데 예, 그게 그 시장이 이제 뭐 좀 성장기에
도입이 되면서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이 그런 SSD 전용 검사 소켓을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또 그 하이닉스 쪽에도 공급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올해 PR 따져봐도 12배 정도, 내년으로 치면 성장성 감안했을 때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오를 만한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른 거고 아직도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1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최근에 파트론이라든가 솔브랜드 마찬가지고 그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대덕 GDS는 군대 대표적인 세계적인 군대 대표가 아니라 세계적인 FPCB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부진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 그렇죠. 이제 고정비 높아지면서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미 그 주가에 다 반영되고 그렇다고 얘네들은 적자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좀 수익성이 좀 약화가 됐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저가 라인으로 좀 라인업을 좀 집중해서 그쪽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나왔죠. 그러면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설비가 이미 확보된 그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대덕 GDS고 앞으로 좀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동상 부채 비율도 30%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3,700%. 그러니까 동상 시가총액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막말로 동상 사서 다 지금 가격 인수를 해서 현금만 빼고 이것저것 다 팔면 지금부터 2배 장사는 될 정도로 그동안 업황이 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동상은 가장 역사적인 바닥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연금의 그런 주식 이번에 삼성물산 그 합병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엔지니어링 국민연금의 입김이 많이 세지고 배당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있는 현금 좀 풀어라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 도전하면 14,000원까지는 한번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업황의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키스트와 솔브레인 ENG 그리고 마이크로 컨택솔과 마지막으로 대덕 GDS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강연회 있으시죠? 대표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다가오는 토요일날 오후 2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기 동부증권 본점 그 지하 2층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포스코 빌딩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찾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꼭 대중교통 이용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국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오늘 우선은 중국 시장 좀 등락이 있었죠. 특히나, 후강통 이제 시행된 지 이제 3일이 이제 접어들고 이제 4일째가 되는데요. 우선 홍콩 지수 그동안 항상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후강통이 시작이 되면서 또 빠졌던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 지수를 보시겠는데 상해 종합지수 오늘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상해 지수 또한 후강통이 시행되는 날 좀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마무리 때
마이너스권으로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후강통 전에 올랐던 부분이 선침해가 어느 정도 됐었다라는 부분이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HTS로 보면 8830 화면, 그러니까 후강통 주식 중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면요. 우선은 상해 쪽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로신창업이라든지 상해 자강그룹, 아니면 상해 대중 공공사업, 아니면 진억실업 같은 경우가 좀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상해 자강기업 같은 경우 소재산업이고요. 상해 대중 공공사업 같은 경우나 가스산업, 전기 기계 쪽으로 하고 있는 진역실업 같이 유틸리티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해전력도 지금 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오늘 5%까지 올라가고 있는 신화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인수보험 같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했던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4.4%가 올라가고 있는 동호증권 같은 경우는 상해 A주에서 금융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 쪽 보시겠는데요. 홍콩 쪽은 이제 상한가 제도가 없죠. 네, 죄송합니다.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130%가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아낙스글룹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30%가 올라갔던 그런 기업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보그룹이라든지 만보강그룹 컴퓨터 쪽을 하고 있는 중공기업 같은 경우는, 중공기술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를 하고 있고요. 보흥 투자라든지 안동유전 서비스 같은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홍콩 쪽은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강통 수혜 업종이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렌터카 사업이 중국은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다. 제2의 금호 렌터카라든지 아주 렌터카가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몇 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 2천만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한 해에 생기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2천만 대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대수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대수가 1년마다 생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재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쪽이 이제 열렸던 이제 뭐 북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각 정상들이 모였을 때 스모그 때문에 안 모일 것 같고, 또한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자동차 통제를 상당히 막았습니다. 2부제를 바로 실시를 했고요. 2부제라고 하면 차가 50%는 못 다니는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삼선도시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도심 쪽에서 디젤 차라든지 그런 매연을 유발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공해가 심각하고 그런 쪽에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좀 유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갖고 살 수 없게끔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거는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낮추는 등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허는 딴 사람한테 자동차 보유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 보면 이제는 주말 때 렌트카를 빌리거나 아니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는 헛자 자동차라고 하죠. 저희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렌트카로 해서 리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렌트카 사업은 상당히 20% 이상의 성장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1위 업체인 신주 렌터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6999고요. 00699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요. 중국 렌터카 1위 업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우선은 렌터카 1위 업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예를 들어 상해에서 차를 빌렸지만 뭐 어디 여행을 가서 또 반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 렌터카 업체는 상당히 곳곳마다 이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주 렌터카가 가장 그런 부분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국 기업 중에서 잘 가는 기업과 잘 못 가는 기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국영 기업이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은 왜 못 갖고 가고 있냐? 전산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공무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 개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민간 기업보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기업들을 고를 때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에서의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데요. 신주 렌터카 같은 경우는 매출의 30%가 렌터카를 빌려서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것이 매출의 30%까지 점유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렌트카 사업 중에서도 신주 렌트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렌트카를 갖고 있는 보유 대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렌트카 사업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주 렌터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태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냥 그래요. 마땅히 어디가 좋구나라고 얘기도 하기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냥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 SD에서 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거의 다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LG 이노텍은 좀 강한 모습 정도, 현대중공업 정도, 눈에 좀 들어오네요. 삼성물산, 삼성 SDI 정도. 크게 종목이 가는구나, 시주가 가는구나라고는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근데 큰 하락은 안 나와요. 계속 이래요, 요즘에. 증권사 쪽에 센터장님들이나 지정장님들이나 요즘 하는 소리는 다 그거예요. 도저히 이 지수 움직임을 판단이 안 선다. 좀 이런 시장이 정말 잘 보기 힘든데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아마 연말까지 계속 이럴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좀 힘들 내시고요. 개별주 위주의 시장은 어쩔 수가 없이 움직일 겁니다. 잘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28일부터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종목을 어제 하나 드렸습니다. 방송 미처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죠? 지금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드렸던 종목은 한세 시럽을 말씀드렸어요. AS는 일단 해드릴 건데요. 한세 시럽 말씀드렸는데 1% 정도 상승 중이에요. 일단 잘 움직입니다. 수급도 좋고요. 조금 이따 AS 해드릴 거니까 미처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비중은 작게 10% 원칙은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 30% 늘릴 종목은 좋은 거 여러 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10%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주들 한번 잘 지켜보자고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봤습니다. 자,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수급 100점주 바로 보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삼성 SDS 지금 며칠째입니까? 계속 나옵니다. SDS 지금 4일째 1등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SK케미칼, LG상사, 대우조선해양, 다음 카카오 준비했어요. 자, 삼성 SDS 오늘 7% 급등해요. 상장가 위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신고가인 거죠. 얼마나 더 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삼성 SDS 다니는 제 친구 있어요. 이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답니다. 정말 좋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3분기 실적 안 좋았던 것도 일시적일 뿐이라 판단이고 상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CLSA 증권, 외국의 증권사에서 25만원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슈죠? 대주주들의 매각, 지분 매각에 따른 부분이지,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5월 이후라 말씀드렸습니다. 5월 중순 이후부터 할 수 있어요. 보호예수가 6개월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부진 씨나 이서연 씨나, 그 다음에 이재용 씨의 물량이겠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 60만원까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일단 올라줘야지. 자, 그 다음 이슈가 되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제일모직이겠죠. 제일모직 상장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SK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의 움직임 자체 굉장히 조금 최근 들어서 양호한 움직임을 좀 잘 보여주었던 그런 이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간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근데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올랐다가 윗골이 다 달렸어요. 그쵸? 다 떨어졌어요. 촥. 꺾여버릴까요?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들이 7만 3천 주가량 매수해지고 있고요. 기관이 2만 1천 주. 기타 법인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금 팔고 나갑니다. 고점에서 좀 오늘 털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그간의 수급 상황은 썩 깨끗하지는 않은 수급이었는데 오늘장 수급을 좀 잡아주는 그런 좀 모습이네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못 드려요. 못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등했어요. 조정 나오고 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넉넉히 지켜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 다음 LG상사입니다. 네, LG상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도 뭐 요 근래 좀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상사 얘기죠. 네. 드라마 이름을 말씀드리기 힘들고,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있죠. 케이블 쪽에서. 그 모토가 된 게 LG상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계속 가요, 요즘에. 정말 많이 가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기관들이 드라마를 보고 반했는지 매수를 신나게 해줍니다. 정말 많이 해줘요.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외인과 개인들이 팔고 나가지만 이 물량들은 어떻게 해요? 다 기관들이 먹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기관이 주가 끌어올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겁니다. 자, 기관들의 오늘 수급은 12만 주가량 매수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해줘요. 12만 주. 12만 9천 주를요.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어요. 네. 외인은 별로 안 사요. 그냥 기관이 사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하게 끌어올려줍니다. 지금 요 포인트까지 왔어요. 이게 뭐죠? 2014년부터 길게 횡보했던 박스권의 거의 상단 부분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 상단부터가. 왜요? 팔 사람들은 올해부터 산 사람들이 이제 다 수익권이거든요. 뚫고 올라가면은 잘 가겠죠. 지금 따라간다는 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위치긴 해요, 사실. 하지만 제대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요, 32,000원대까지 돌파해버리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네, 강하게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보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주 가운데서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들어 정말 많이 크게 밀렸었어요. 차트를 볼게요. 2013년 말부터 해서 쫙 흘러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10월부터 해서 반등을 줍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제가 8월부터 7월부터 계속 힘들지만 팔지 마세요라고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10월 달에도 힘들겠지만 팔지 마세요. 뭐라고요? 똑같은 얘기 제가 또 합니다. 내년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팔지 마시고요. 힘드셔도 버티셔야 돼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왜요? 4분기 수주가 3분기보다 좋고 내년 수주가 올해보다 좋아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고요. 그럼 주가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까요? 그렇게 놔두지 않을걸요? 주가는 쫙쫙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내년이 딱 시장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 가운데서 조선주만큼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내년에 보이는 종목이 뚜렷하게 찾을 수 있나요? 확실할 수가 있나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수주가 늘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힘내시라는 겁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수급 좋았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올라갑니다. 네, 이제 좀 이름이 이제서 조금 입에 좀 붙네요. 다음이었다가 다음 카카오. 네. 다음 카카오. 네, 그쵸? 이름이 잘 안 붙어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장에 상승이 주는데 수급이 오늘 들어왔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최근 수급은 외인들이 받쳐주지만 기관들이 매도가 나가는 썩 마음에 드는 수급은 아니었어요. 그런 수급은 아니었어요. 좋은 수급은. 근데 일단 상승을 좀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카카오는 어떻게 해요? 제가 단타 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떨어져도 괜찮고 어차피 갈 거니까 내년 실적에 대해서 현재 주가는 비싼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갈 종목인데 장기로 본다면 그냥 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종목이다. 그쵸? 절대 다음 카카오 단타 칠 생각 마시고요. 장기로 보실 분들만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상담을 지금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6650님 NH엔터 매수 언제 하실 건데요? 또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제?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650님? 사도 돼요.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아 저 진짜 괜찮아요. 좀 사세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고 하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죠. 또 어제 못 사니까 또 애매해져. 그죠? 또 오늘 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가길래 안 샀는데 또 플러스 가. 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몰라요. 저도 이거 어떻게 될지. 당장의 주가 흐름을 저도 예측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4분기 실적은 정말 대박이라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만 확인한다고 쳐도 주가가 외인들이 정말 좋아할 수급 패턴으로 바뀌고 제가 누누이 보여드렸잖아요. 대차 거래 상환이 보세요. 같이 보실게요. 대차 거래가 상환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한가 간 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 자, 210만 주 잔고 지금 300만 주까지 찍었던 게 200만 주밖에 없어요. 상환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집니다. 대차거래 상환이요. 어디서요? 여기서. 그리고요. 분명히 또 8만원 넘어갈 건데 이준호 회장이 8만원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보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조금 자꾸 머리 좀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종목 밤새도록 분석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넘게 종목 파헤친 다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PBR 현재 가격 기준으로 1.1배입니다. 아직도 그 어떤 게임주보다 싼 종목이에요. 4분기 흑전된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 건데요? 10만원 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호 회장이 NH엔터 얘기할 때 우리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4조. 지금 1조 1000억. 4배 이상 오를까요? 가능성 있어 보여요. 저는 이거 사실 10만원 이상 보고 15만원, 20만원까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연말부터 해서 거의 11월 말이나 12월부터 내년까지, 내년 이맘때까지 랠리를 펼칠 종목입니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바닥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만 물어보시고 조금씩 사보세요. 비중 많으셔도 괜찮으시니까 비중 많이 사셔도 돼요. 계속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단타 칠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로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11,030원이세요. 30% 2685님. 얼마까지 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셨어요. 그쵸? 네, 코덱스 레버리지. 자, 근데 11,000원대세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조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죠. 코스피 지수가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조금 빠지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걱정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수는요, 올라가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또 생길 거라 봅니다. 근데 큰 폭은 아니고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자신이 없으시면 레버리지는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오전 방송에서 레버리지도 사지 말고 인버스도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지수 움직임 자체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팔 것인가. 놔두면 놀라요. 항상 코스피 지수는 2000을 깬 다음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4개월 안에 20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가 이상까지 가겠죠. 그쵸? 네. 그럼 그때까지 보유하시거나 못 참겠으면 네, 팔고 나가시는 거. 근데 뭐 4개월은 굉장히 넉넉한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7211님 SM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볼게요. 자, SM이 조금 이제 제대로 좀 정신을 차렸나? 거의 11월 초까지만 해도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됐던 자리였는데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죠. 자, 이 흐름은 좀 뭐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인트를 뭐 이렇게 잡나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평행하게 맞춰본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 추세에서 여기 깨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예요. 근데 올라섰어요. 그럼 다음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누가 도와준다면? 수급이 도와준다면? 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퍼펙트하게 많은 물량들을 기관들이 매수해줍니다. 누가 매수하나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한 90점 돼야 되죠. 90점. 네.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과 외인들만이 매도가 나가고 있는 이 물량이 어디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럼 상승 그림이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어떤 그림으로 또 얘가 움직일까요? 어떤 그림으로 움직일까요? 어떤 그림으로 움직일까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당장에 이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시기 자체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개월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어떻게 해요? 또 1개월이 될 거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돼요. 3만원, 5천원 넘어가고 3만 후반대까지 오기는. 매수해도 괜찮은데요. 조정 나오면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 요런 포인트 있죠? 여기 동그라미 제가 칠게요. 요런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다음 종목은요, 썬데이토즈인데요. 1714님, 네, 23,000원에 50% 재보겠습니다. 23,000원에 50%. 저번에 해드렸던 분 아닌가? 자, 그때 분명히 매도 사인을 드렸을 것 같은데 2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분 아니신가요?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 팔면 안 되는 시기죠. 지금은 팔면 안 돼요. 왜요? 눈에 말씀드리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단 라인에 대해서 거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그림을 다시 그릴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됐다고요. 수급적으로 볼게요. 최근에 수급은 꼬여있는 상태. 주인이 이거는 뭐죠? 주인이 없는 수급이, 주인이 없는 수급이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주인 없고요. 오늘장 수급은 역시나 뭐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요. 기타 법인적 물량 뭐 저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이거 방향성 못 잡았습니다. 만약에요 또 깨고 내려가서 얼마요? 16,000원 이탈해버리면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16,000원 이탈하면 써드릴게요. 16,000원 이탈하면 손절 치셔야 됩니다. 16,000원 아이고 죄송해요. 알아보세요. 16,000원 깨지면 빼야 돼요. 다시 반등 주나 얼마까지? 2만 한 3, 4천원까지는 가겠죠. 네. 만약에 그분이 맞으신다면 제발 이 추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부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단에서 잡는 보러 살려면 지금 샀다면 제가 그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급이 없어서 살 때도 아닌데 어쨌든 16,000원짜리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한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편입을 했습니다. 한세실업인데요. 네, 어제 편입했어요. 지금 1%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볼게요. 한세실업은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 중에 대표 수혜주입니다. 왜죠? 왜요? 얘들이 OEM 납품하잖아요. 어디로요? G, A, P. GAP 쓰죠? 이게 미국 브랜드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가 가장 잘 팔릴까요? 옷 팔죠, 옷. 옷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뭘 봤어요? 수급이 어제부터 들어왔으니까 어제 추천을 드렸겠죠. 들어왔죠, 여기? 자, 그리고 오늘 볼게요. 오늘 보니까 기관이 또 사네요. 34,000주. 투신, 보험, 은행, 연기금 다 삽니다. 추세의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 이건 뭐죠? 여기서는 어떻게? get 해야 된다. 사야 된다는 거죠. 사야 되죠. buy. 스트롱 바이 포지션이에요. 응? 3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꺾일까요? 아니요. 왜? 4분기는 더 좋으니까 안 꺾일 겁니다. 그럼 주가가요? 올라가겠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스트롱 바이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세실업 또 드렸고 시장이 괜찮아진다면 좋겠는데 상황 보면서 또 종목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NH엔터 그만 물어보세요. 사도 돼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맨날 드리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959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